뼈의식도 거의 최소화되고, 이렇게 되면 비용이 많이 한 30% 이상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인 치료 기간도 많이 줄고 수술도 좀 더 훨씬 쉬워지기 때문에 이것이 구조적으로 오로넥스와 프라치의 가장 큰 차이이고요. 둘 다 환자분이 쓰시는 데 있어서 강도, 만족도는 거의 저는 유사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더아이즈 치과병원 병원장 임세용입니다. 오늘은 위아래 완전 틀니를 오랫동안 쓰셨던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치아들이 이제 남아있는데 추점이 너무 심해서 거의 모든 치아를 이제 발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떠한 그 치료 계획을 세워드려야 되느냐, 과연 나는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오늘 자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는 완전 무치약이라고 하는데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정으로 갈 거냐, 아니면 최소로 심어서 틀니를 보강을 할 거냐, 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연세가 아주 많으시고 80 좀 넘으시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완전 틀니를 쓰셨던 환자분들 중에서는요, 위에 틀니는 적응은 하세요. 위에 완전 틀니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력이 나오는데 아래 틀니는 대부분 적응하기 너무 힘드시고 유지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최소로 아래쪽에 2개만 심어서 임플란트 틀니라는 거를 과거에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니즈들이 나 이제 틀니는 좀 그만 쓰고 싶어 라는 니즈들이 많이 있으세요. 틀니를 안 쓰고 이제 좀 넣다 뺐다 안 하는 거 좀 하고 싶어. 그럴 때 이제 고정성을 고려를 합니다. 고정성이라는 거는 넣다 뺐다 하지 않고 네이처럼 이제 제작을 해드리는 건데, 이 고정성의 방식에는 저희 병원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좀 최소로 4개에서 5개 정도를 심어가지고 오로넥스라는 방식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한번 6개에서 8개, 많게는 10개까지 한하게 심어서 이것을 전체 임플란트, 저희는 이것을 프라치 임플란트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라치가 있고 오로넥스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프라치를 할 거냐 오로넥스를 할 거냐, 물론 프라치가 비용적으로는 한 30% 정도는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면 비용을 고려해서 제가 이것을 계획을 하느냐, 비용을 고려 안 할 수는 없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분들에게 맞는 옷이 있어요. 프라치가 더 잘 맞는 분들도 있고 오로넥스가 맞는 분들도 있고, 이것을 잘 저희가 진단을 해서 환자분한테 정확하게 맞는 옷을 입혀드리는 것이 의사들의 중요한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4년 전쯤에 저희 병원에 의뢰를 받아서 내원하셨던 환자분이십니다. 80대 환자분이신데 동기 치과 원장님의 친척이세요. 네. 이 어르신께서 오랫동안 이제 아래는 불편한 틀니를 쓰셨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틀니를 오래 쓰시다 보면 그 남아있는 치아들이 하중이 많이 갈리다 보니까 이 치아들이 이제 많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치아들도 많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제는 틀니 이제 도저히 불편해서 못 쓰겠다, 나는 틀니를 좀 안 쓰고 싶다. 그래서 예전에 많은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봤지만 환자분 아래쪽은 뼈가 없어서 신경이 바로 밑으로 지나가서 아래쪽 임플란트 안 됩니다, 그러니까 틀니밖에 안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포기하고 그냥 틀니를 쓰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문제는 뭐냐면 이 남아있는 이까지 이제 뼈 빼야 되는 상황이면 완전 틀니를 사실 거의 못 쓰신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경우에는 예전에 특수 틀니 같은 걸 좀 많이 했었어요. 한 4개 정도까지 심어서 그 위에 바타입 특수 틀니라는 거를 좀 제작을 많이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이 아래쪽에다가 고정성 임플란트는 저희가 최소한 6개를 심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대구치라고 해서 6번 자리에 길이가 나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틀니를 오래 쓰신 분들은 이 6번 자리에 뼈가 많이 없어서 신경관까지 거리가 안 나온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한 4mm 정도밖에 안 나오셨어요. 신경관까지 거리가 좀 안정적으로 최소한 신경관까지 거리는 한 7mm 정도는 좀 있으면 저희가 그래도 고정성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이제 경우는 이제 뼈가 4mm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임플란트를 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오랜 세월에 수평적으로 뼈가 흡수가 된 경우는 이건 뼈이식으로 뼈가 생기지도 않아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분한테 제안을 드린 거는 안전한 부위가 있어요. 신경관이 끝나는 부위가 한 5번 자리에서 끝나는데 5번과 5번 사이 가운데 자리는 여기는 세이프트 존이라고 해서 저희가 안정적인 부위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안전한 곳에다가 5개 임플란트를 심어서 제작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오로넥스인데요. 5개 임플란트를 심고요. 그 위에다가 가장 핵심은 이 바라는 것을 올리는 겁니다. 임플란트가 이제 경우에 따라서 4개에서 5개 정도를 심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특수장치로 가운데 구조물을 제작을 합니다. 임플란트 위에다가 이 스크루를 이용을 해서 이걸 잠굽니다. 임플란트 위에 스크루를 이용해서 잠그면은요, 중간에
이 뼈대는 절대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뼈대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힘을 받아줍니다. 과거에 틀니 쓰셨던 분들의 가장 힘든 이유는 뭐냐면 틀니가 고정이 안 되고 씹으실 때마다 살에 눌려가지고 살이 아프다는 건데, 얘는 이 중간 구조물이 이 힘을 받아주기 때문에 절대로 이 위에 상부 보철물이 움직이거나 잇몸에 닿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질코니아라는 소재로, 단단한 소재로 여기를 세면을 이용해서 저희가 딱 장착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특수 처리로 이제 저희가 여기는 잇몸을 만들어 드립니다. 잇몸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작을 하는 것이, 이것을 오론 X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쁘게 잇몸 형태를 만들어서 제작을 해드리고, 보시다시피 뒤쪽으로 연장을 시킵니다. 저희가 심지 못하는 6번 자리까지 이 중간 구조물이 지지대 역할을 하면서 이것을 연장을 해서 힘을 받아주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 부철물을 올리게 되면 6번 자리에 심은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힘을 받으면서 환자분은 편안하게 넣었다 뺐다 하지 않는 고정성 보철물을 제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론 X 같은 경우는 이렇게 뼈가 너무 부족한 경우, 대부분 이제 틀니를 상당히 10년 이상 장기간 쓰신 분들은 아무래도 뼈가 많이 손실됩니다. 어금니 쪽에.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과거 방식으로는 고정성으로는 하기 어려운 증례를 뼈가 있는 데다가 4개, 5개 정도를 심어서 이것을 고정성으로 해드릴 수 있는 방식이 오론엑스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론엑스가 퍼스트 옵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환자분을 이제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도 이제 틀니를 상당히 오랫동안 쓰셨습니다. 아래가 치아가 좀 2개 남아 있었을 때는 그나마 틀니가 쓸만 하셨는데, 이제는 얘도 수명을 다 했습니다. 많이 흔들립니다. 남아있는 송곳니도 빼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완전 틀니라는 거는 거의 쓰는 거 불가능하시거든요. 역시 환자분께서도 나 이제 더 이상 틀니를 쓰고 싶지 않아, 고정성을 해줘 라는 게 희망사항이셨습니다. 그러면 제 머릿속은 이제 복잡하게 이제 계산이 됩니다. 비용적인 것도 고려해 드려야 되고, 환자분의 뼈 조건,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이제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환자분에게 맞는 옷을 제가 찾아드립니다. 일단은 아래쪽에 볼 때는 저는 6번 부위, 첫 번째 어금니 부위에 뼈가 있느냐를 가장 먼저 주의 깊게 보는데, 이 부위는 길이가 충분히 나옵니다. 그렇다면 사실 저는 4-5개를 이용한 오로엑스보다 특히 아래턱뼈에서는 어금니 쪽에 길이가 나온다, 어금니의 6번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어줄 수 있다면, 저는 첫 번째 환자분한테 제안드리는 거는 그냥 전체 임플란트입니다. 브런치 임플란트가 사실 가장 맞습니다. 4-5개 심어서 오론엑스 하는 것보다는 6개 정도를 심어서 전체 고정을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럼 더 심어서 장점이 뭐냐라고 환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론엑스랑 프라치의 가장 큰 차이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라치는 저희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6개 내지 8개 정도를 심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앞니 파트랑 어금니 파트를 별도로 나누어서 이렇게 3가지 파트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작을 하고 나면 사실 최종 결과물도 환자분이 20대 때 좋았을 때 치아 상태랑 거의 동일하게 유사하게 제작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한 번 한 임플란트는 정말 10년이고 20년이도 오래 써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쓰시다 보면 환자분도 ASR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쪽에 부철물이 손상이 된다든지 아니면 나사가 파절이 된다, 이러면은 이걸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같이 한 덩어리로 묶여 있다면 이 모든 것을 같이 뜯어내고 다시 재제작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으면 이것은 나중에 유지 관리가 훨씬 쉽습니다. 저는 뼈 조건이 되고 또 연세가 조금은 좀 더 젊으신 그룹이라면, 그리고 심을 수만 있다면 프라치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다가는 6개를 이용을 해서 프라치를 제안을 드렸고요. 위에는 좀 고민이 됩니다. 틀니 오래 쓰시면 구치부의 상악동에 뼈가 길이가 얇아져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뼈가 2mm, 1mm 정도 남아 있었는데, 물론 이런 경우 상악동 이식을 통해서 어금니에 심어서 전체 프라치로 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저기 8개 정도를 심어서 프라치를 하는데, 제가 이제 고려하는 건 환자분의 비용적인 면도 고려 안 할 수 없습니다. 환자분께서 비용적인 게 어느 정도는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 프라치를 해서 8개를 싣게 되면 뼈 이식 비용이 또 많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아무래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제가 위에는 5개를 이용한 오론엑스를 제안을 드렸습니다. 오론엑스 같은 경우는 상악동을 피해서 제가 원하는 위치에 심으면 뼈 이식도 거의 최소화되고, 이렇게 되면 비용이 많이 한 30% 이상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인 치료 기간도 많이 줄고 수술도 좀 더 훨씬 쉬워지기 때문에 저는 위턱에는 프라치보다는 오론엑스가 이분한테는 더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래는 6개로 심어서 프라치를 했고, 위에는 5개를 심어서 오론엑스를 디자인을 했습니다. 저희 병원의 철학은 임시틀니 쓰지 않는다라는 거기 때문에 다음날 바로 위아래 고정성으로
보철물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4개월 정도 뒤에 최종적으로 마무리한 소견인데요. 아래는 전체적인 프라치. 그래서 프라치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잇몸 형태를 넣는 경우도 있지만 굳이 넣지 않는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치아 형태만 나오고, 위에는 이렇게 저희가 약간의 잇몸 형태를 넣으면서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원장님 영상 보면 오로넥스도 이렇게 세 가지로 등분으로 나눠서 제작을 하던데 이것도 세 등분이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상부 보철물은 저희가 어금니 앞니 이렇게 따로 제작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오로넥스는 이 임플란트가 하나로 다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혹시 임플란트가 문제가 된다면 재식립이 가능은 하지만 이 상부 보철물부터 다들 모든 것들을 재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모든 임플란트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고요. 위에를 저희가 세 개로 등분해서 만들긴 하지만 저희가 이것은 원피스 보철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로 묶여 있고, 이거는 확실하게 저희가 3피스로 세 등분으로 나눈 거고, 오로넥스는 하나로 연결돼 있어. 왜냐하면 이 오로넥스는 개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다 같이 묶어서 연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구조적으로 오로넥스와 프라치의 가장 큰 차이이고요. 둘 다 환자분이 쓰시는 데 있어서 강도, 만족도는 거의 저는 유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장기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이 오로넥스보다는 프라치가 훨씬 더 장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금니에 심을 수 있는 뼈가 충분히 있다. 즉 최근에 치아를 발치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래서 뼈가 충분히 살아있다. 이렇다면 저는 가능하면 오로넥스보다는 프라치가 좀 더 맞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래턱뼈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어금니 6번 자리에 심을 수 있는 뼈가 수직적으로 너무 심하게 흡수되어 있다. 이러면 사실 프라치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좀 뼈가 있는 쪽에다 심어서 이것을 하나 연결을 하고 후방 연장을 시켜가지고 고정성을 하는 오로넥스가 가장 적합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의료진의 어떤 경험과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맞는 옷을 찾아드려서 했을 때 그 장기적인 성공률과 환자분이 쓰시면서 편안한 보철물을 쓰시는 것이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